신인간혁명 21권 이케다 다이사쿠 공명음. 또 광선유포는 만인의 행복과 인류의 평화를 이뤄내는 것이며 그 사명을 완수하고자 사는 인생은 인간으로서 가장 존귀한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불법은 인간 혁명의 길을 설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실증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맺었다. 나는 불법을 소지한 한 인간이 사람들을 위해, 세계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행동으로 보이겠습니다. 내 가장 소중한 형제와 같은 여러분은 나와 함께 힘차게 인간 혁명의 길을 걸어 자신의 행복은 물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꿋꿋이 살아 주십시오. 거기에 바로 진정한 행복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것이 내 바람이며 날마다 하는 기원이고 기쁨이라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유럽의 동지를 생각하는 시니치의 진심이 마음에 와 닿는 스피치였다. 이후 시니치는 가와사키 에이지에게 창각회 부회장 칭호를 수여했다. 출발 전에 열린 부회장 회의에서 결정하여 수여하게 되었다. 축하합니다. 무슈 가와사키. 가와사키와 고락을 함께한 멤버는 진심으로 축복의 박수를 보냈다. 선배든 후배든 동지가 표창이나 상찬을 받을 때 함께 자기 일처럼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자신의 경애가 단적으로 드러난다고 하겠다.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동지요. 높고 큰 경애를 지닌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모두와 단결할 수 있는 이체동심의 신심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동지를 원망하고 심지어 질투하는 것은 명문 명리의 마음에 지배당한 낮고 작은 경애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하겠다. 또 이체 이심의 신심을 하는 모습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그대의 슬픔에 나는 울고 내 기쁨에 그대는 춤춘다. 이것이 우리가 단결하는 모습이다. 작은 나를 뛰어넘어 동지의 영광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내가 되는 것이 바로 인간 혁명이다. 기념 집회에 이어 11개국 대표가 파리회관에서 유럽 최고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남프랑스 프로방스 지방의 트레츠에 연수원을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멤버들을 연수하는 등에 쓰는 시설로 모두의 요청을 바탕으로 부지를 검토해 왔는데 이번에 정식으로 결정했다. 그것은 눈앞에 생트빅 투아르, 성스러운 승리, 산의 절벽이 병풍처럼 펼쳐진 자연이 맑고 아름다운 땅이다. 화가 세잔도 이 산을 사랑해 작품으로 묘사했다. 머지않아 이곳에 연수원이 생겨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각지에서 멤버가 모여 불법의 생명 천리를 함께 연찬할 모습을 생각하니 모두 꿈에 부풀었다. 희망 넘치는 미래 구상을 축복하는 듯 멤버의 머리 위로 부드러운 햇살이 쏟아지고 작은 새들이 귀엽게 지저귀고 있었다. 파리에 머문 지 4일째 되는 5월 16일 오전 10시, 신이치는 가와사키 에이지와 함께 프랑스 대통령 관저인 엘리제 궁을 방문해 대통령실의 클로드 피에르 브로 솔레트 사무국장과 회견했다. 키가 크고 기품이 풍기는 멋쟁이 신사였다. 첫 인사를 나누고 신이치가 프랑스와 일본의 관계 등 몇 가지 견해를 여쭙겠다고 말하자 사무국장이 말했다. 저는 회장님의 행동, 평화를 위한 노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은 저서를 쓴 작가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평화를 추진하는 일은 인류 공통의 과제이지만 저는 공적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눈앞의 구체적인 문제에 집중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장님은 장래를 위해 세계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하여 행동해 오셨습니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처지에 있는 두 사람이 대화하는 것은 매우 뜻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이치는 사무국장이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랍기도 하고 황송하기도 했다. 지스카르
데스탱 대통령 밑에서 함께 프랑스를 책임지는 브로솔레트 사무국장은 글로벌한 관점과 새로운 평화 철학을 모색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두 사람은 프랑스와 일본의 관계, 유럽 문화와 일본 문화의 차이를 주제로 대화했다. 또 중국의 덩샤오핑 부총리가 프랑스를 방문 중이기도 해 신일치는 중국과 프랑스의 관계에 대해 묻고 나아가 소련을 어떻게 보는지도 의견을 나누었다. 신이치는 회담을 마치자 서둘러 파리 회관으로 돌아왔다. 정오가 지나서 로마 클럽의 창립자인 아우렐리우스 페체이 박사를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 2년 전 신이치와 대담한 토인비 박사는 대담을 마치고 나서 가와사키 에이지에게 이렇게 말하며 신이치 앞으로 쓴 메모를 맡겼다. 이것은 제 벗들의 이름입니다. 미스터 야마모토는 바쁘겠지만 만났으면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계에 대화의 선풍을 일으키기를 저는 강하게 바랍니다. 그 메모에는 쟁쟁한 세계적 석학들의 이름이 여러 명 적혀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이 페체이 박사였다. 박사는 저명한 실력가로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는 인간이 생활 태도를 바꿔야 하며 인간성을 혁명해야만 한다고 호소했다. 박사는 천연 자원의 낭비, 인구 폭발, 환경 파괴 등에 따른 인류의 위기를 막고자 세계 각국의 석학과 경영자들에게 호소해 1968년 로마에서 첫 회합을 가졌다. 그리고 민간 조직인 로마 클럽을 발족했다. 이 로마 클럽은 1972년에 인류의 위기에 관한 보고서, 성장의 한계를 발표해 이대로 가면 식량 부족, 자원 고갈, 환경 오염 등으로 100년 이내에 성장의 한계에 달하여 인류는 파멸 사태를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같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던 신이치는 이 성장의 한계에 큰 관심을 가졌다. 꼭 박사와 대화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 신이치의 뜻에 맞추어 가와사키 에이지가 페체이 박사와 만나 창각회 이념과 목적, 활동 등을 말해왔다. 박사는 인간혁명을 기조로 세계 평화를 지향하는 학회의 운동에 공감하고 괌에서 개최한 제1회 세계 평화회의에 찬동의 메시지를 보냈다. 1975년 2월 야마모토 시니치에게 회담을 희망한다는 아우렐리우스 페치 박사의 편지가 도착했다. 그 뒤 두 사람은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를 검토했는데 처음에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회견할 예정이었다. 시니치는 로마를 방문할 일정을 짜고 있었다. 로마 교황청이 정식으로 초대하여 바티칸에서 로마 교황과 회견하기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시니치는 세계 평화로 나아가는데 기독교와 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대화를 한다면 교인은 다르지만 인간을 지키고 평화를 쌓아 올린다는 점에서는 서로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또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슬람교, 유대교, 힌두교 등과도 대화를 거듭하지 않으면 세계 평화의 대조리를 만들 수 없다고 사무치게 느꼈다. 로마 교황청 관계자와는 이미 8년 전부터 대화를 시작했다. 카톨릭과 불교가 서로 깊이 이해하고 세계 평화를 쌓아 올리기 위한 공통의 토대를 만들고 싶다는데 의견도 일치했다. 그런 속에서 로마 교황과 회견할 것을 권유받아 1975년 유럽 방문에 즈음하여 로마 교황청의 초대를 받았다. 그러나 출발 직전이 되자 1년 종종의 종문이 난색을 표하기 시작했다. 시리치는 매우 아쉬웠지만 종문의 최종적인 찬동을 얻지 못해 중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회견이 이루어졌다면 그야말로 세계 평화를 위한 뜻 있는 대화가 되었으리라. 또 유럽 방문 직전 이탈리아 공항이 동맹 파업을 일으켜 비행기 발착이 불안정한 상태였다. 그 때문에 다른 일정에 차질이 생겨 많은 분에게 폐를 끼치는 일은 피해야만 했다. 그래서 로마 방문을 취소했다. 그리고 페체이 박사에게는 사과와 함께 그 뜻을 정중히 전달해 주기를 부탁했다. 그러자 박사가 말했다. 그러면 제가 회장님이 계시는 파리로 가겠습니다. 색색의 아름다운 꽃들이 방긋 웃는 듯 바람에 흔들렸다. 5월 16일 정오가 넘어서 로마클럽 페체이 박사가 파리 회관에 도착했다. 백발의 박사가
차에서 선들어지게 내리자 야마모토 시니치는 두 팔을 활짝 벌려 환영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페체이 선생님과 만나 뵙기를 고대하며 유럽에 왔습니다. 66인 박사는 실업가로서 전 세계를 뛰어다녔다. 전쟁 중에는 파시즘에 대한 저항 운동에 참가하다 감옥에 들어가 심한 고문을 끝까지 견뎌낸 체험도 있다. 또 전쟁 후에는 인류가 부딪힌 지구적 규모의 문제들을 연구하여 위기를 막을 방안을 모색하고 인간성 혁명을 부르짖었다. 신이치는 먼저 페체이 박사를 파리회관의 응접실로 안내했다. 박사는 신이치가 쓴 소설 인간 혁명의 영어판을 가지고 와서 신이치에게 사인을 부탁했다. 신이치는 이렇게 썼다. 인간성 혁명의 재현자이고 선구자이신 박사의 활약과 성공을 인간혁명의 저자인 저는 진심으로 기원하며 고대합니다. 한편 신이치는 페체이 박사에게 토인비 박사와 나눈 대담이 21세기를 여는 대화라는 제목으로 일본에서 출판되었다고 전하고 이 책에 사인을 부탁했다. 페체이 박사가 이렇게 적었다. 선생님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며 귀하가 온 힘을 쏟는 선구적인 개발 활동이 모두 결실을 맺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날은 마침 페체이 박사 부인의 생일이었다. 그런 중요한 날에 일부러 신이치를 만나기 위해 이탈리아에서 달려왔다. 신이치는 미안하기 그지 없었다. 박사는 파멸로 치닫는 인류의 걸음을 막기 위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고 필사적이었음이 틀림없다. 그 절실한 일념과 강한 책임감이 예리한 눈빛이 되어 불법자인 신이치를 주시했다. 도다 조세이가 외쳤다. 그대들은 전 인류를 구하는 세계 최고봉의 생명 철학을 지니고 있다. 파리회관 응접실에서 신이치가 페체이 박사에게 제안했다. 방이 좁아 죄송합니다. 정원이 아름다우니 오늘은 밖에서 대화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좋겠군요. 정원에 탁자와 소파를 마련해 파라솔을 세워놓고 대화를 시작했다.